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인천 미추홀구 제22대 총선 개표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송을 짧게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방송을 보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방송 보면서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진과 함께 설명을 좀 더 드려 보겠습니다. 자, 개표의 기본 원칙을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개표, 그 선거가 있으면 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개표의 원칙은 일단 법령을 준수해서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개표가 이루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개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선거법에 따라서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개표 참관이 개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번에 개표 참관하면서 이제 선관위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된 그 팜플렛을 받았습니다. 개표 절차가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하고 그 간단하게 안내해 놓은 자료인데요. 지금 이것만 봐가지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개표장을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표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부가 있고요. 개표장에 가보면 그 다음에 개함부가 있습니다. 개함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함을 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또는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이 기기를 사용해서 개표를 진행하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집계부라는 부스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살펴보면서 제대로 이게 분류가 됐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부스가 바로 이제 심사집계부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 검열석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앉아서 정말 정확하게 개표가 됐는지 확인하는 검열하는 그 자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공표석이 있어요. 위원장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 결과가 이제 완료가 되면 보고석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개표 결과를 개표 상황표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 선거 통계 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래서 방송사, 언론사들의 그게 이제 그대로 보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이게 접수부예요. 개표장에 가보면 보통 이제 개표장은 체육관 같은 데서 개표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투표함이 도착하면 이렇게 접수부에서 어디 거 투표함이 왔는지 접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투표관리관과 참관인들이 와서 투표함을 접수를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개표장에 가보면은 개표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복잡하죠? 자, 여기가 이제 여기 라인이 이 중간의 라인, 중간 라인이 바로 이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그다음에 그 앞부분 쪽이 이제 계안부, 그리고 맨 왼쪽이 심사집계부, 그다음에 여기 그 녹색, 초록색 그 조끼 입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이제 위원 검열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가까이 보면 여기가 계안부예요.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탁자에다 쏟아서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계함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입니다. 이게 바로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기예요. 이걸로 이제 후보자별로 그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투표지를 집어넣으면 자동 분류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심사집계부라는 데예요. 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1차 분류를 해놓은 투표지를 다시 한번 거기에 혹시 그 유효 투표지 속에 뭐 무효표나
다른 후보자 표가 섞여 있는지는 않는지 이걸 확인 검열 심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가 위원 검열석이에요. 위원 검열. 위원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정당 추천위원 두 사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힘당이랄지 민주당이랄지 이런 정당, 주요 정당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거기서 파송한 위원이 있고요. 위촉한 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들은 선관위가 위촉한 위원들인데, 이 위원들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개표가 정말 정확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위원 검열석입니다. 자, 여기 위쪽, 단상 위쪽에 그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있죠? 가운데. 여기가 바로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게 돼 있어요. 공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드러내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후보가 예를 들면 1000표를 얻었다 그러면 A 후보가 그 아무개 면에서 1000표를 얻었습니다 라고 마이크에 대고 하면은 그 표가 확정이 돼요. 마치 법원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거하고 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위원장들을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세워놨어요. 선관위가. 자, 그렇게 되고요. 여기가 보고석이에요. 보고석. 이 보고석에 이제 컴퓨터에다가 개표 결과를, 최종 개표 결과를 입력을 하죠. 그러면 실시간으로 선거 통계 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게 방송, 개표 방송 보시면 막 아무개 투표구에서 몇 표가 얻었고 막 이게 막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서로.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을 좀 보시고, 그래서 개표 공표 방식은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공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행위를 공표라고 하거든요. 개표 공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라는 문서에 의해서 육성으로 마이크에 대고 공표하는 것이 원래는 법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에 보면은 개표 상황표에 의해서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라는 그 문서에 의해서 육성으로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표장 내 일정한 장소에 개표 상황표로 사본을 게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뭐 투표구별로 일일이 공표를 하다 보면 이게 한 200군데가 넘는 데도 있고 뭐 150군데, 100군데 막 이렇게 일일이 그거를 다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하나의 이제 공직선거 절차상 편람의 이제 지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준 건데, 그건 뭐냐면 개표장 내에다가 일정한 장소에 게시판을 만들고 그 게시판에다가 개표 상황표로 개표 결과가 적혀 있는 개표 상황표 사본을 게시하는 형태로 위원장 공표를 가름할 수 있다. 위원장 공표를 그걸로 대신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대 그 국회의원 선거 때에 법령이 규정한 개표 상황표가 아니라 개표 집계 상황표라는 괴문서를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령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개표가 분명하게 진행이 되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법령에 의하지 않은, 법령에 나와 있지도 않는 문서로 개표 상표를 게시하고 위원장이 육성 공표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인천 미추홀구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총선 개표에 있어서는 공표라는 행위가 없었다. 공표 자체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적인 공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공표가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거 무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개표 상황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십시오. 이게 법정 문서로서의 개표 상황표 양식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개표 상황표를 보면은 선거 인수는 몇 명이고 투표 그 인구는 몇 명이고 투표용지 교부수는 몇 매고 투표수는 몇 매고 실제 교부수와 투표수 차이가 몇 매고 이런 거 자세하게 기록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어떻게 나왔고 그다음 심사집계부에서는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이걸 확인하고 다 도장을 찍게 돼 있잖아요. 밑에 보면 위원장 도장란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문서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옆에 오른쪽 개표 집계 상황표라는 문서를 봐보세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합니다. 개표 후보자가 몇 매 얻었는지만 딱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법령상에 규정한 문서 자체가 아니에요. 개표 집계 상황표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좀 비슷해 가지고 헷갈리기 쉬운데 개표 상황표는 법령이 규정한 문서고 개표 집계 상황표라는 문서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편의상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쓰는 그냥 임의 문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걸로 개표 공표를 했다? 그거는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국가공무원법을 봅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보면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예요. 공무원이라면 이런 의무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이게 의무예요. 공무원의 의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제57조를 보면 복종의 의무도 있는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78조를 보면 징계 사유 제1항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죠. 그러면 아까 법을 준수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어긴 거잖아요. 법을 안 지켰잖아요. 178조 3항을 안 지킨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두 번째, 복종의 의무. 자,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이라고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발행된 책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라고 지침을 준 거예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지침도 인천 밑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따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선거과 직원들 가운데 주요 책임자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제22대 총선은 중대한 무효 사유가 지금 생겼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표장을 안 가보신 분들은 어제 제가 올린 영상만 봐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금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확인해 봤더니 히트치기 하음점을 제시한 게 맞긴 맞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표현을 규정이 전대로 진행된 건 아닌 것 같고, 그거 제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면 특별한 절차 진행은 아닌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아마 이게 과거에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전에 보면 TPSK 사람들이 실제로 붙인 적도 있다 보니까, 예, 저희도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이제 바꾸면 프로그램 정리대로 TPS 사람들 사본을 붙이거나 육성을 공개하도록 해라. 예, 그런 지침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아마 다행히 해당 사무국장님은 저도 저번할 수 있으니까 되게 피치는 거예요. 보셨을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직원들이 아마 조금 옛날 그렇게 했던 거지. 깊게 생각하고 붙이는 것 같긴 해요. 예.
나는 지금 뭐 할 때가 아니라 그 공직선거 절차상 편람이라는 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그 발간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일종의 그 명령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 내부적인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명령이죠, 명령. 예. 그다음에 얘가 그뭐 일종 훈련처럼 그런 것들이니까. 네. 예, 위원장님의 그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지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이게 징계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따져놔야지. 그건 이 공무원법에 의하면 네네 그 손실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네. 그래서 그 법령을 준수하게 돼 있고, 네. 그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고, 또 법정의 의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반 직무상의 그 명령이 복종하게 돼 있고, 근데 지금 지침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지침을 이걸 몰랐을 수는 없고,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것을 준수를 안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추홀은 어쨌든 지금 또 조금 여러 특히 들어가 조금 여러 가지 좀 되게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게 더 무업을 사게 됐고, 예, 예. 그거는 제가 정확히 한번 가가지고 판단을 좀 따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적절하진 않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너 보면 저도 개월 시키고 당연히 이거 바뀐 지는 개월 됐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어떤 장르로 이렇게 했는지는 지금도 좀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적절하지 않죠.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